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과 연준까지 모두 길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괄 타결과 일괄 이행의 빅딜이었습니다. 그래도 2월 말에 노딜 하노이 사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0일 협상 타결까지 내다보면서 기대감에 들떴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내다보면서 자체적으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선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어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시나리오를 알아봤습니다. 그 시나리오 안에서 변동성의 요인들을 읽어봤는데요. 5월의 협상의 결과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변동성보다는 또 방향성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인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카드는 아주 절묘한 시점에 나왔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월가에서는 중국 제품의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과연 세계 경제와 중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국 주식시장 관세가 인상된다면 10%대까지 급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UBS에서는 미중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은 0.45%포인트 감소하고 중국의 GDP 역시 1.2에서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이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던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시각까지 제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트럼프의 추가 관세로 연준과 중국을 모두 손에 넣는다라는 리포트에서 우선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까지 무역 협상을 뒤엎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관세는 중국은 물론이고 또 파월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들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장단기의 금리인데요. 노란색 쪽이 3개월물과 10년물의 이 금리의 스프레드이고요. 그리고 회색선이 3개월물, 짙은색 회색선이 바로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현재 2bp 수준으로 다시 한번 좁아진 모습이고요.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단기적인 금리를 낮춰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들, 이 앞전에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연준을 압박하는 초강수의 카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은 비관적인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두 가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생겨날 가능성과 중국과 미국이 치고받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감안하되 희망적인 결론을 보자는 시각 여기에 또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달갑지 않은 트럼프의 재부각과 그에 가려진 호재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다른 이슈가 묻히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주 초반에 발표가 되었었던 센틱스 유로존 경기 신뢰지수와 또 유로존의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들 긍정적인 개선의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가장 우려가 됐었던 유로존의 경기도 이렇게 돌아설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당장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겠지만 파국적인 결론이 등장하지만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의 저점 통과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전략 공감 2.0이라는 리포트에서 트럼프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R, 금리는 더욱더 낮게, G, 성장률은 더욱더 높게 유지되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목표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바로
3% 이상의 수준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잃은 것 두 가지는 성장률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시면 작년 무역 분쟁 초기에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44%를 찍었었고요. 하지만 무역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지지율은 취임 이후의 최저치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 카드를 배경으로 다시 관세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1분기 확인했었던 미국의 GDP 성장률 3.2%, 이것은 1분기 내 4년 만에 최고치의 수준의 GDP입니다. 그리고 또 4월의 실업률이 3.6%로 5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호한 미국의 경제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면 이러한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배경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취임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의 전망치가 현재 크게 낮아졌는데 만일의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가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역성장하는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악화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은 올해가 바로 분기점, 현재가 분기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단 주가를 설명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변동, 그러니까 P, 가격의 변동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과 실적 변수, 실적의 전망의 함수라고 합니다.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 이 모두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에는 강세장이고요. 모두 낮아지는 경우에는 약세장을 의미하는 경우인데요. 밸류에이션은 다시 PER, 기대감의 함수이고요. 실적 전망은 EPS, 현실의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 PER은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현실은 하드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고민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 바로 PER이 높아지는데 기대감은 높아지는데 EPS, 현실이 뒤따라주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 시즌 4월이 그러했었죠. 실적이 나빠도 무역 협상이 타결될 거야? 경기가 저점을 확인할 거야? 라는 긍정론, 기대감과 함께 주식시장이 올랐었는데요. 그러한 절묘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의 말대로 시장의 리듬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간파하면서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기까지 보다 완화적인 R, 그러니까 금리 환경 속에서 G, 성장률의 개선이 재조정될 것이다 라면서 여기에서 실적 개선이라는 하드 데이터의 개선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실적 장세,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분기점인 듯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작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역전쟁발 우려감에 가려진 호재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2,27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59%나 지난 1분기에 급증한 자사주 매입이 미국 시장 내에 있었고 이 추세대로만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적인 미국 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역대 최대치 수준 57.3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올해 내내 꾸준하게 담고 있는 속내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변동성을 감안하면서도 속내와 또 희망 사이에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